통합사의 7단원 두 번째, 다양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입니다. 자, 오늘 배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중학교 때 배웠던 문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화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문화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왼쪽 사진은 무엇이죠? 호모 사피엔스의 모습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자,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요런 거 입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랑 뭐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랬던 인간이 지금 우리 이런 옷 안 입고 살죠. 그리고 이렇게 뭐 머리 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머리도 깎고 막 수염도 깎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른쪽의 생물들은 어때요? 돌고래, 침팬지, 문어 이런 동물들도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지구상에 출현해서 지금 우리와 달라진 만큼 돌고래, 침팬지, 문어 이런 동물들의 삶도 그만큼 달라졌을까요? 인간만큼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정말 많이 바뀌었죠. 당장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랑 지금의 우리 사회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기술도 자꾸 나오고 매일매일 뭔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를 낳는 부분인데요. 자,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물려주고 문화를 바꿔간다. 그러면서 발전한다. 이런 데서 정말 큰 차이점이 오는 건데요. 그러면 문화란 무엇이냐? 문화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얘기를 합니다. 생활 양식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언어도 포함하고 종교, 생각, 옷, 음식, 법, 관습 등등등 정말로 많은 것을 포함하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인간의 본능에 의한 것, 뭐 코가 가려우면 재채기를 한다 이런 거는 본능이잖아요.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문화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이 문화는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다른 데서 오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변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미국인의 삶인데요. 자, 이 미국인은 자기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 문화를 누린다면서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래는 근동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에 전해지기 전에 북유럽에서 변형된 양식으로 만들어진 침대에서 잠을 깬다. 그는 인도에서 재배가 시작된 면화 소재나 근동에서 재배가 시작된 린넨 소재 또는 중국에서 그 이용법이 발견된 실크 소재의 이불을 젖힌다. 이 직물들은 모두 근동에서 발명된 방법으로 실을 잡고 짜여졌다. 그는 인도에서 발명된 원료인 파자마를 벗고 고대 갈리아에서 고안된 비누로 씻는다. 곧이어 수메르나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피학적 관습인 면도를 한다. 아침을 먹으러 나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발명된 유리로 만든 창문을 흘긴 내다보고 만일 비가 오고 있으면 중앙아메리카 원주민이 발견한 고무로 만든 덧신을 신고 동남아시아에서 발명된 우산을 가져간다. 자, 그냥 평범한 미국인의 삶인데 나는 미국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외국에서 발명되고 외국에서 전파되고 한 것들이었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언어, 옷, 음식, 생각, 법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이 아니다. 다 외국으로부터 오고 우리는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거를 들려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즉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전파되고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첫 번째, 문화 변동의 요인에 대해서 배웁니다. 문화가 변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변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양상은 모습이라는 소리예요. 문화가 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화 변동의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적 요인은 하나의 문화 안에서 그 요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뭔가 원인이 있어서 바뀐다는 거죠. 외적 요인은 문화가 뭐 우리나라 문화 이런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문화끼리 만났을 때 역시 문화가 바뀔 수 있다. 그게 외적 요인인데요. 그럼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문화 변동의 내적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Y책에 나오는 발명, 발견 요건데요. 발명은 없던 걸 만들어내면 발명이에요. 세상에 없던 거. 발견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는구나 알게 되면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명의 몇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훈민정음. 자, 세상에 없던 거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발명이죠. 전구. 세상에 없던 거죠.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발명이죠. 그리고 뭐 오른쪽은 최근에 뭐 유명한 발명은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2020년에 만들어진 거래요. 이게 그 몸에 이렇게 차고 짐을 나르면 내 힘의 몇 배나 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게 이렇게 짐을 옮길 때 이럴 때 내 몸에 일종의 뭐 로봇을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발명해서 붙었대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발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원래 있었는데 인간이 쓰는 법을 몰랐다가 알게 되면 발견인데요. 자, 왼쪽 사진은 페니실린입니다. 푸른 곰팡이라고 부르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인간들은 몰랐죠. 페니실린이 항생제 작용을 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페니실린은 항생제 작용을 하는구나 알게 되어서 항생제로 쓰고 있죠. 그리고 전기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자연에 원래 있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전기 사용법을 옛날에 인류는 몰랐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간에게 큰 변화를 일으킨 발견이겠죠. 불. 동물과 인간이 정말 그 결정적인 어떤 차이점을 내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불은 자연현상이지만 인간이 이제 불을 이렇게 하면 불이 발화점이 올라가면 불이 붙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불을 쓰게 됐죠. 이런 것들이 다 발견입니다. 자, 그럼 문화 변동의 외적 요인, 외부로부터 변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 이 문화 변동의 외적 요인은 문화 전파라고 부릅니다. 외국으로부터 문화가 왔다는 거죠. 전파되었다. 자, 그럼 이 문화 전파는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전파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직접 문화를 전해주는 것, 직접 전파입니다. 간접 전파는 사람이 직접 문화를 전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거죠. 매체라고 하면 뭐 TV, 라디오, 인터넷, 뭐 등등 뭐 책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보고 사람이 직접 가르쳐 주질 않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문화가 전해지는 게 간접 전파인 거죠. 자극 전파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랑 다르게 조금 특이한 건데요. 외국으로부터 뭔가 알았어요. 다른 문화를 보고 머리가 번뜩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로부터 뭔가 자극을 받아서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전파랑 발명이 합쳐진 좀 개념입니다. 자극 전파는 외국 걸 보고 충격받아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자극 전파입니다. 자, 그럼 직접 전파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왼쪽 사람 문익점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 예시죠.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이 가져왔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져온 거죠. 그리고 뭐 가운데는
조선통신사 행렬 그림입니다. 과거에 이제 조선의 어떤 문화 혹은 뭐 중국 문화를 그 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문화를 직접 전달해 줬죠. 사람이 직접 갔죠. 그리고 뭐 직접 전파 예시는 뭐 정말 많습니다. 뭐 오른쪽에 그냥 선생님 바로 생각나서 하나 가져왔는데 케밥. 우리나라에도 이제 케밥 뭐 가서 먹을 수 있죠.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들여왔잖아요. 이거 터키 이런 거 있다. 먹어봐라. 트라이 해봐라. 뭐 그래서 뭐 직접 전파는 뭐 유학생이 유학 갔다가 야 외국에 이런 거 있더라 하면서 우리나라에 뭔가 전해주거나 이런 거 다 직접 전파인 거죠. 자, 그럼 간접 전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직접 가는 게 아니죠. 매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해지는 거예요. 자, 왼쪽 사진 쌤이 그냥 캡처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레드벨벳 신곡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요새 케이팝 웬만한 그런 뮤비 보면 다 이렇게 외국인들 댓글이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야 우리나라 노래 좀 들어봐라. 레드벨벳 노래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전해준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유튜브 보고 레드벨벳 신곡 나왔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유튜브 통해서 보고 아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지만 이런 거 간접 전파의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라프 만든 거죠. 이것도 역시 뭐 디즈니에서 사람들한테 뭐 강제로 뭐 올라프란 이런 것이다 하고 막 보여주고 와서 가르쳐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우리가 겨울왕국 찾아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간접 전파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매체가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굳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전파의 마지막으로 자극 전파 보도록 합시다. 자극 전파는 외국 거 보고 충격받아서 무언가 만드는 거랬죠. 뭐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되는 예시가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두 문자라고 있습니다. 이두 문자는 신라 시대에 썼던 문자인데요. 왼쪽에 보면 한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신라에서 만든 문자예요. 한자를 보고 처음에 보고 충격받은 거죠. 야 이거 쓰기 좋겠네. 근데 한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를 한자를 통해서 뭔가 적을 수 없을까. 그래서 한국어를 한자로 적는 게 이두 문자거든요. 이렇게 보면 외국 거 보고 뭔가 번뜩해서 새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게 자극 전파인 거고 뭐 오른쪽 역시 정말 자극 전파의 예시로 많이 얘기되는 예시입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체로키 문자인데요. 체로키 인디언은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인데 그들의 고유의 언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파벳이 전해지면서 이 알파벳으로 체로키 언어를 표기해 볼까? 그 체로키 문자거든요. 역시 뭐 이도 문자랑 비슷한 사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 전파인 거죠. 뭔가 외국 문화가 전해져서 그걸 보고 이런 거 만들어 볼까 하는 게 자극 전파인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두 번째 주제인 문화 변동의 결과. 아까는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무엇 때문에 변할까? 이제는 그럼 문화는 변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재적 변동은 그냥 그 문화 안에서 바뀌는 거죠. 외재적 변동은 다른 문화가 서로 만난 결과 바뀌는 게 외재적 변동입니다. 이 외재적 변동은 문화 접변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문화 접변은 문화끼리 만났다. 접해서 변했다. 이 소리거든요. 접해서 변했다. 문화끼리 만났다. 문화와 문화끼리 만나면 문화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문화 접변인 거죠. 이 문화 접변은 강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적으로 문화 접변 예시는 그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해서 일본 문화를 받아들였기보다 일본인들이 좀 강제적으로 일본 문화를 많이 전파하려고 했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강제적인 문화 접변인 거고 자발적인 문화 접변은
외국의 뭐 K-팝 팬들이 K-팝 그런 거 보는 거 뭐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해서 하는 거죠. 우리도 외국 음식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나라 바로 들여오죠. 이런 것들 다 자발적인 접변인 거죠. 자, 그럼 문화 접변의 결과는 어떤 거 있을까? 문화와 문화끼리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인데요. 문화 동화는 두 문화가 만나서 한 문화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두 문화가 만난 결과 한 문화가 고유의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그걸 기호로 표시하면 A 문화랑 B 문화가 만났어요. 그 결과 하나만 남은 거죠. A 문화만 남은 게 문화 동화인 겁니다. 동화되었다. 그냥 먹혔다는 거거든요. 두 문화가 만난 결과 한 문화가 고유의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리는 게 문화 동화인 겁니다. 문화 병존은 문화 공존이라는 말로도 쓰는데요. 병존, 같이 남아있다는 소리죠. 두 문화가 만난 결과 한 문화 안에 두 문화의 모습이 둘 다 그냥 그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남았으면 문화 병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A랑 B 문화가 만났어요. 그 결과 그 A 문화 안에 A 문화도 있고 B 문화도 있고 둘 다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남아있으면 문화 병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 융합은 두 개의 문화가 섞여서 혼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타나. A랑 B랑 만났는데 A 문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B 문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면 문화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 안에서 문화 동화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왼쪽이 갓 이런 게 문화 동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지금 갓 쓰고 다니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죠?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잖아요. 사극.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다 서양 복식으로 입고 있죠. 우리는 고유의 문화였던 한복은 그냥 특별한 날에나 있거나 혹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의복 문화가 완전히 이제 서양 문화로 바뀐 거죠. 이런 것이 문화 동화 사례인 거고요. 그리고 위쪽 음식 문화, 우리나라 문화 공존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병존. 지금 우리나라 뭐 한식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식 먹을 수도 있고 양식 식당 가서 양식 먹어도 되고 혹은 뭐 일식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 안에 여러 개가 같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문화 병존이고요. 그리고 밑에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는 처음 봤으면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치탕이라는 음식입니다. 김치탕. 김치탕이 아니라 김피탕이라는 음식. 김피탕. 김피탕 뭐의 약자일까요? 김치, 피자, 탕수육의 약자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게 탄생한 거죠. 피자 우리나라 음식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화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완전히 섞여버린 거죠. 우리의 김치도 들어가고 피자도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 음식이 탕수육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음식이 탄생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문화 융합이라고 부르는 현상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 변동의 요인과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일단 문화 변동의 요인, 뭐 때문에 변하냐? 내재적, 외재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문화 안에서 그냥 바뀌는 거, 발명과 발견이 있었죠. 없던 거 만들어내는 발명, 있던 걸 알아채는 발견, 그리고 외부로부터 문화가 바뀌는 거, 외재적 문화 변동은 전파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전파는 세 가지가 있다. 직접 전파, 사람이 직접 전해주는 거, 간접 전파,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 자극 전파. 전파랑 발명이랑 합쳐진 거죠. 외국의 문화 보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면 자극 전파. 그리고 문화 변동 양상은 무엇이냐? 내재적 변동, 그냥 안에서 바뀌는 모습과 외재적 변동. 외재적 변동은 문화 접변이라고 부르죠. 문화와 문화가 만났다. 그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 문화 동화, 고유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면 문화 동화고, 문화 병존, 각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문화 병존.
그리고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뭔가 만들어내면 문화융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